예, 안녕하십니까. 경리른의 포럼 50강이 됐습니다. 벌써 50강이 됐네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책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1962년, 약 6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새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약, DDT, 농약을 너무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살충제나 농약에 해독된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일어납니다. 해충은 사라졌지만 먹을 게 없는 새들은 오지 않고 봄이 돼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이 됐지만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의 봄이 시작됐던 그런 내용을 담았던 책입니다. 환경운동의 교과서라고 하는 책이 60년 전에 나왔는데요. 이 책을 계기로 해서 4월 22일이 지구의 날로 선정이 됐던 그런 배경이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위기, 이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재앙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및 식물에게도 이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주제로 이런 사라져가는 동식물 멸종 위기종, 그죠? 기후변화와 멸종 위기종에 대한 얘기를 특별 50강의 특별 주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뉴스 펭귄의 발행인으로 계신 김기정 발행인을 모시고 1시간 정도 기후변화와 멸종 위기종에 대한 아주 생생한 그런 소개자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정 뉴스 편집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펭귄 발행인 김기정입니다. 뉴스펭귄은 멸종과 멸종을 촉발하는 기후위기에 집중하는 전문 매체입니다. 먼저 경기 른의 희망 프롬에 특강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기 른의 프롬의 설립 목적을 보니까 경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그 방식을 인문학적 가치와 품격 있는 삶의 향상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담론이 부디 인문학적 가치, 품격 있는 삶의 향상에 작은 씨앗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산자수명한 고장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환경 전문 케이블 TV 방송인 환경TV의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사실상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생각을 나눌 강의의 제목은 당신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부제는 멸종과 기후위기 그리고 식탁의 상관관계입니다. 멸종과 기후위기는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 듯도 한데 식탁이라니 조금 의아하다 싶으실 건데요. 왜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시죠. 저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후변화라는 용어 대신에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지구온난화 대신에 지구고온화 또는 지구과열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가 우리의 인식 수준을 드러내고 우리의 인식을 용어의 틀 안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지구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지구가 뜨끈뜨끈 달아오르는데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저 봄날의 아지랭이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계속 상승하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가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멸종하는 동물들이 속출하고 해안가 저지대는 20-30년 안에 배수면 상승으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를 기후변화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한가한 용어 사용입니다. 기후변화를 마치 사계절이 변하는 정도로 착각하게 만들 우려도 큽니다. 지구 가열화에 따른 기후위기는
급박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위험입니다. 어쩌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멸종으로 이어질 상상 초월의 위기 국면인데 기후변화, 기후온난화는 봄날의 소풍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부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대신에 지구가열화 또는 지구고온화,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너무나 좋아했던 소고기입니다. 이렇게 비프스테이크로 만들어서 소주나 와인을 곁들여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고기를 먹는 일이 이제는 상당히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명색이 환경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주범 가운데 하나인 소고기를 먹는다는 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소고기가 왜 기후위기의 주범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가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는 주로 단백질 섭취원으로 사육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소를 사육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육 환경과 이산화탄소를 맞바꿔야 하는 데 있습니다. 방목을 위해 목초지를 조성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베어냅니다.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또 사육의 적정한 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연료를 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은 불가피합니다. 지구 과열화와 관련해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소가 음식물을 소화할 때 배출하는 메탄 가스의 양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데 있습니다. 트림을 할 때 주로 메탄 가스가 나오지만 방귀를 낄 때도 심지어 숨을 쉴 때도 메탄 가스가 나옵니다. 소, 양, 염소가 가축 가운데는 메탄 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내뿜는 녀석들입니다. 미국 환경보호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지구 가열화를 일으키는 메탄의 주요 배출원이 바로 소, 양, 염소입니다. 이런 반추동물의 분뇨에서는 이산화질소가 배출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1배 강력한 온실가스고 이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210배에 해당하는 온실가스입니다. 전 세계에 사육되는 소의 양을 아십니까? 대략 10억 마리쯤 있습니다. UN 기후협약의 추정치에 따르면 전 세계 소를 하나의 나라로 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은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가축 사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등가물이 연간 75억 1,600만 톤에 달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으로 따졌을 때 14.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가 연간 내뿜는 배기가스의 비중이 12% 정도니까 가축들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실 겁니다. 전 세계 주요 벌목의 이유는 축산업 때문입니다. 가축들의 사료로 쓸 콩을 경작하기 위해서 숲을 없애는 것이죠. 브라질의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로 불립니다. 근데 2018년에 지금 대통령 자이루 보우소나루가 집권한 뒤부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우림 개발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연간 130억 톤이 넘는 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가 빠뜨린 배출량을 계산에 넣어서 추정을 했더니 전 세계 가축들이 연간 내뿜는 온실가스가
325억 톤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반이 넘습니다. 5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고기를 섭취하는 것, 그 중에서 특히 소고기를 먹는 일이 점점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고기를 비롯해서 육류 소비를 크게 줄이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육류 소비를 크게 줄이면 결과적으로 기후 위기를 막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 것이고, 생산이 줄면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들이 줄어들겠죠. 우리가 육류 소비까지 줄여가면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멸종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호모 사피엔스, 인류의 멸종입니다. 인간 자신에 의한 대멸종이 바로 인간에 의한 기후 위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46억 년 지구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모두 5차례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멸종이 6,600만 년 전입니다. 5차례의 대멸종 가운데 가장 큰 멸종은 2억 5,100만 년 전에 있었던 고생대 페름기 말의 대멸종입니다. 이 대멸종으로 해양 생물종의 거의 대부분, 약 96%가 사라졌고요. 육상 척추동물의 70% 이상이 절멸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6번째 대멸종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EBS의 다큐멘터리 사라진 인류의 한 장면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호모 사피엔스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사라진 네안데르탈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네안데르탈린을 멸종시켰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내뿜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들이 서식지를 잃고 하나둘 사라진다면 인류 역시 머지않아 같은 운명에 설 겁니다. 다른 생태계의 다른 종들을 멸종으로 이끄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인류를 멸종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기후위기를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종의 멸종에 그친다면 멸종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 생태계는 종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물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들의 멸종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인류 멸종의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의 멸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